콕핏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이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스포츠, 맨 왼쪽이 클래식인데, 원래 이트론 모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레이아웃이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이 레이아웃으로 변경이 되는데, 얘 갖다가 이제 기본적인 클래식 모드로 놔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치 RPM과 속도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버추얼 콕핏으로 바뀌게 돼요. 요 왼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반원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파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차지를 하면 위쪽에 보면은 화살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차지가 되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한 15% 정도 에너지를 쓴다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엑셀을 쭉 밟으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쭉 50%까지 써볼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고, 이런 건데 여기 연비가 보이고요. 컴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말이죠. 배터리의 잔량이 총 큰 4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내가 75%, 50%, 25%, 0% 이렇게만 보여지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몇 프로가 남아있는지가 보여지지가 않고, 갈 수 있는 가용거리에 대해서만 여기 보면 246k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속도계고요. 지금 100km에 맞춰놓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차가 많아서 100km에 맞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비는요, 킬로와트 시당 5.5km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썩 좋은 연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망한 연비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수 있던 거는 289km인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갈 수 있는 거는 245km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총 71.9km를 왔는데 합쳐보면 17.1km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멀리 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300km는 충분히 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웃기는 거는 이 차량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거는 210km란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어쨌든 이건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릴 필요 없고, 제가 딱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갈 수 있었냐에 대한 팩트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빠 리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200km 다 왔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영상을 촬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점점 가용거리가 늘어나는 웃기는 아우디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194.1km를 왔고, 남은 거리는 159km의 가용거리가 남아있어요.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더하면 353.5km. 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어차피 71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이트론 스포트백의 50 쿼트로라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350km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더 이상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계속 타고 다녀보면 지금 연비운전을 안 하고 그냥 100km 제한 속도에 맞춰가지고 그냥 세려 달렸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화물차 차량들이 워낙 많아서, 군산으로 가는 화물 차량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차량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추월하면서 간다고 지금 굉장히 속도를 한 114km까지도 막 올리고 추월하고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용거리는 그렇게 빨리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용거리가 줄어드는 속도는 굉장히 적은데, 나아가는 거리는 계속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도착을 했을 때 나중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이미 210km의 환경부 인증 거리는 이미 애진작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환경부 인증거리가 210km인데 그 210km의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타고 가고 있는 조건 자체가 외기는 31.5도예요 그런데 현재 22도에 맞춰놓고 통풍 시트 3개 다 틀어놨고 엄청 지금 시원하게 해놓고 달리고 있고, 딱히 90km, 95km에 약간 오바되는 한정적인 그 제한 속도 혹은 안정적인 그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100km 진짜 제한 속도에 딱 맞춰갖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딱 걸어갖고 쭉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킬로와트 시당 지금 5.6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돼지차예요. 거의 2.5톤에 육박하는 차라고 알고 있어요. 그 크기는 그렇게 안 크거든요. 길이는 1.9m에 뭐 넓이는 한 1.94m 정도에, 그렇게 크기가 큰 차가 아닌데 뭔가 땅땅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거워요. 2.5톤. 제 모델 S보다도 무겁고, 뭐 모델 3나 아이오닉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가벼운데 배터리는 71kW지. 그러니까 참 그렇게 좋지 않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75B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모델 X로 똑같이 군산 선유도를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논산에 들러가지고 슈퍼차저에 꽂아놓고 갔었단 말이에요. 혹은 군산 슈퍼차저에 들러가지고 슈퍼차징을 하고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50km의 가용거리가 남아있어가지고 딱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산 휴게소에 이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산에 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피트에 들러가지고 초고속 충전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199.9km 200km를 인제야 돌파를 했습니다. 200km 돌파했고 선유도 해수욕장까지는 41km가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일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고요. 100km와 110km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일상적인 핫바 리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컴포트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그냥 태안모터스에서 아우디 이트론 스포트백을 제공을 받고 제 맘대로 리뷰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란하게 깔 건 까고 나쁘게 얘기할 건 나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히 가용거리 빼고는 딱히 나쁠 게 없어요. 별로. 거기다가 제가 에이다스에 대해서 좀 깔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아우디 이트론 55 쿼트로 2020년 모델 이트론을 리뷰를 했을 때 그때는 에이다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성운가 스키장을 갔다 왔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장을 하도 안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거길 갔다 오면서 되게 다 좋고 승차감도 좋고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회생제동이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놔두고 달리면은 이렇게 쫙 타력주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좋다. 하지만 에이다스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2022년도 모델인가 2021년도 모델인가 얘는요 에이다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장난 아니에요. 오토파일럿에 거의 비슷하게 차선 추종성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다스 물려 있고요. 100km는 너무 빠른데 90km 80km 정도로 80km로 물어놨거든요. 네, 한번 보죠. 갈 수 있을까? 아까 100km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토파일럿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완전 저 급커브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급커브? 완전 급커브인데 갈 수 있을까? 대박! 간다! 저 지금 손 놓고 있거든요. 간다. 물론 조향은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흔들어 주는데 이야 지금 70km. 우와 여러분들 이거는 현대보다 더 잘해요. 와 깜짝 놀랐다. 와 장난 아닌데. 야, 씨. 차선의 추종성이 정말 강해졌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A6라든지 Q8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차선의 추종성이 좋아진 거예요. 훨씬 더 차선을 무는 힘이 더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코너도 돌아나갈 수 있었고 램프 구간도 이걸 어떻게 돌아나가지라고 싶을 정도로 돌아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실히 결론 내린 거는 BMW와 현대보다 낫다. 당연히 테슬라보다는 못해요. 테슬라보다 못한 거는 확실한데 진짜 깜짝 놀란 게 현대보다 낫다라는 거를 확실히 증명을 이번에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놀랐어요. 에이다스의 기능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오토파일럿의 차선 추종성 정도는 따라가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 제일 제가 처음에 모델 S를 2017년도에 샀을 때의 그 정도 수준은 구현을 하더라고요. 얘가 깜짝 놀랐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이쪽 아이들도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오토파일럿에 굉장히 근접해서 갈 수 있겠구나. 이건 BMW나 다른 아이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물론 이트론이 어쨌든 그래도 최신에 나온 전기차인데 오토파일럿까지는 아니지만 오토파일럿 비슷하게만큼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쫙 달려나가 보고 있는데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이트론 그냥 스포트백 말고 그냥 이트론 55 쿼트로 버전을 리뷰를 했을 때도 와 승차감 진짜 좋다. 제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전기차 중에 승차감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차감 자체는 진짜 좋고요.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아이오닉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란 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와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서스펜션의 느낌을 아이오닉 5에서도 나타내고 있구나. 이 부분이 조금 놀랐던 사실이고요. 제 차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느꼈었던 서스펜션의 느낌이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아이오닉 5보다는 한 단계보다는 아니고 한 두 레벨 정도, 두 틱 정도 높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물론 스포트 주행을 스포트를 한번 제가 놔둬볼게요.
스포트가 아니지, 다이내믹. 맨날 까먹어. 다이내믹으로 놔뒀어요. 이제 승차감이 확 조여지죠. 완전히 단단해지고 S에 놔뒀고, 오, 나가는 거 달라. 나가는 게 확실히 다르고. 근데 테슬라의 어떤 나아가는 느낌, 그거보다는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테슬라보다는 확실히 발진 가속이라든지 롤링 테스트라 그러죠.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고 있다가 확 치고 나가는, 그거는 테슬라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대의 주행 질감보다는 훨씬 좋아요. 다시 제가 승차감에다 놔둘게요. 아이오닉 5를 타면서 느꼈었던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 아니라 가속을 할 때 가속을 하는 그 주행 질감, 로터가 돌아가는 그 주행 질감, 그 느낌이 너무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중후반 정도 가게 되면 괜찮은데 초반을 깔짝깔짝 가게 되면은 엑셀 따로 놀고요, 로터 따로 놀고요, 회생제동 따로 들어가는 인버터 따로 놀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얘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싹 하면은 이 오르간 페달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 느낌인데, 이 나아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이렇게 나갔을 때도 다시 재가속할 때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주행 질감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아이오닉 5보다 훨씬 좋아요. 가격 차이가 2배가 이상 나는데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냥 편하게 봐주십시오.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요. 테슬라의 그 느낌보다는 또 주행 질감은 좋진 않아요. 비슷하다고 해도 돼요. 근데 테슬라의 주행 질감이 훨씬 더 치고 나가는 맛이 훨씬 더 빠르고, 초반 토크에 걸리는 느낌이 훨씬 매끈하게 나가기 때문에 주행 질감이 더 좋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이만큼의 승차감이 없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또 오르간 페달이 아니고 플로팅 방식이잖아요. 그 공중에 떠 있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이게 참 각자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 다른 거예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빠 리뷰만 했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한 80km에서 110km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승차감에는 놔두든지 다이나믹 구간에다 놔두든지 나아가는 주행 질감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부분은 진짜 뭐 이거보다 더 좋아질 필요도 없고 이거보다 더 나아질 필요도 없는데, 가속감이 좀 아쉽다. 그리고 그 가속감과 더불어서 주행 가용거리가 좀 아쉽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진짜 좀 아쉽네요.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밟았더니 350km, 350.9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요, 총. 근데 어쨌든 환경부에서 인증받았던 210km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아쉽다고 얘기를 하기가, 그래가지고 이트론 스포트백 55쿼트로가 몇 킬로와트시의 배터리가 들어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얘는 2.5톤의 돼지차에 겨우 71kWh, 그러니까 아이오닉 5보다도 더 적은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못 가는 거는 사실이겠죠. 그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건 물리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의 용량밖에 채택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정말 그냥 아우디에 그냥 배터리를 넣는 그 상품성을 구성하는 그 기획팀이 아쉬운 판단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지만, 그거 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브레이크를 이제 밟아봤어요. 앞에 이제 브레이크가 밟혔으니까 차징도 지금에서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만 되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회생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회생제동을 하는 조금 다른 전기차들과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각자들마다 차량의 가지각색의 느낌이 다르구나.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 모든 전기차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각 차량들마다의 구색을 맞추는 것이 결국은 승차감과 고급감으로서만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모든 전기차들은 다 빨리 갈 거고 다 500km 정도는 갈 거고 테슬라만큼의 주행 질감을 갖고 있고, 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오닉 5가 갖고 있는 편안한 승차감과 뭔가 모를 여러 가지 편의 장비성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부분, 그런 가성비 부분으로 또 어필 포인트가 되고요. 테슬라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주행 가속감이라든지 그리고 가용거리가 좀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강력한 오토파일럿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어필 포인트라면, 이트론 스포트백 50, 일단 50 쿼트로에 있어서만큼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승차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완전히 세단도 아니고 완전히 또 SUV도 아니고 X6나 X5급의 엄청난 SUV만큼의 시트 포지셔닝을 갖고 있지는 않으면서 약간 CUV 크로스오버적인 그 느낌의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시트 포지셔닝을 갖고 있으면서 꽤 괜찮은 시야감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적당한 고급감과 나름대로의 적당한 아니지, 꽤 괜찮은 편의 시설이 다 갖고 있죠. 근데 나름대로 요 뭐랄까 버추얼 사이드 미러는 좀 호불호의 영역이 갈릴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되게 예쁜데, 이쁘긴 진짜 오지게 예쁜데,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 사이드 미러를 아마 옵션으로 넣어서 채택을 해서 구입을 할 거예요. 근데 또 아쉬운 부분은 71kWh의 배터리밖에 갖고 있지 않아. 근데 그거에 반해서 또 꽤 괜찮은 주행 효율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효율성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연비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350km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그래도 모델
X 75D 혹은 모델 S의 75D 모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꽤 괜찮고, 그리고 에이다스의 부분도 오토파일럿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게 잘 가고 차선 추종성도 너무 좋고 나름대로 좋은 장비와 편의시설과 고급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어필 포인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는 승차감 진짜 좋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그 승차감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딱 한 분 봤어요. 모트란의 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분 말고는 다른 분들은 다 진짜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트론의 승차감은 독삼사들 중에 아직 EQS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EQS가 나오기 직전 타이칸보다도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트론 스포트백 50 쿼트로 모델은 딱 적당한 시티 주행을 고급스럽게 너무 멀리 가지는 않고 한 요정도 군산 정도 오는 데는 한 번에 오는 데가 뭐야, 220km를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30km를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대전이나 대구 정도까지 가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진짜 아무런 문제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모든 전기차는 롱롱 익선입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좋아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 350km 정도 360km 정도로 간다고 하는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왜냐면 이 차가 1억이 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옛날 모델 X, 모델 S의 75D 정도는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춰졌을 때는 또 가격적인 부분이 또 비슷해요. 단순하게 그냥 단점이다 라고만 여기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선유도 쪽에 있는 이제 해수욕장을 가서 좀 이제 편안하게, 저 뒷좌석 지금 완전히 눕혀가지고 차박 매트, 자축 매트 다 가져왔거든요. 이번에 서울 부산 아이오닉 5로 갖고 갔을 때 편안하게 잤던 그 자축 매트 지금 갖고 간 상태니까, 저기서 이제 해수욕장 앞에서 좀 이렇게 노가리 좀 까고 멍 때리고 여기까지 논스톱으로 오니까 좀 피곤한데, 마지막 딱 도착해가지고 브리핑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군산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이피트로 충전을 하고 서울로 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쏴서 가도 충분히 서울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한번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빠 리뷰를 맞춰보았고요. 단점과 장점이 굉장히 극명한데, 얘는 그래도 어필 포인트가 굉장히 선명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은 좀 없다, 가용거리 부분은 좀 아쉽다. 물론 매칭해봤을 때 예전 모델들에 비하면 리즈너블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 막 계속 400km 넘고 막 500km 넘어가는 이런 가용거리 시대에서 350km 정도 되는 가용거리는 좀 아쉽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에이다스 승차감, 가속감은 제가 아직 못 느껴봤으니까, 가속감은 제가 나중에 스포트 주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까지 온 바로는 꽤 만족스러운 차량이면은 확실합니다. 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꼭 한번 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게 승차감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테슬라 단톡방에서도 이트론 타보신 분들은 그 이트론의 승차감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구입을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승차감을 느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은 부분 같습니다. 네, 아빠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았고요. 끝나진 않았습니다. 군산 선유도 쪽에 있는 해수욕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선유도라고 딱 보이죠? 네, 잘 도착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5.5km를 기록했고요. 지금 3시간 38분 걸렸는데 사실 여기서 40분은 밖에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총 243.9km를 왔는데 조금 스포트 주행도 하고 좀 달리는 구간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102km나 되는 가용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승차감 너무 좋고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차량이에요. 되게 잘 만든 차량은 확실한데, 아니 여기다가 한 85kWh에서 90kWh 정도, 어차피 이 차량의 가액이 1억이 넘어가잖아요. 할인이 좀 들어가려나? 아이고, 얘가 내가 또 다이나믹에다 놓고 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연비를 나타내면서 이 정도의 승차감과 이 정도의 고급감과 안락함과 디자인적인 부분도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휠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아마 5 쿼트로에서는 조금 더 예쁘게 생긴 휠이 들어가겠죠? 조금 더 멋진 휠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생긴 것도 되게 예뻐요. 앞면에 있는 보닛 같은 경우에도 라인이 쫙쫙 가 있고, 저 버추얼 사이드 미러, 저건 좀 호불호의 영역인데 생긴 거 자체는 예쁩니다.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트론 일반 모델과 가장 큰 다른 점이라면 이제 이 부분이죠. 이쪽 C필러 라인 쪽 지붕 쪽이 쫙 꽉 껴 들어가서 마치 BMW X6나 GLE 쿠페처럼 이렇게 라인이 쫙 떨어지는 이 부분이 좀 멋진 포인트고요. 쫙 뻗은 이 라인 정말 멋집니다. 진짜 디자인적으로는 깔 게 없는데 이 옆라인도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 요 그릴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약간 왜 이트론 GT의 그 앞쪽에 육각형 그릴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으면 훨씬 더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으로 여러 전기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꽤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은 그놈의 하나, 배터리. 딱 배터리 하나, 용량만 좀 커지고 에이다스도 별로 불만 없었어요. 진짜 아쉬운 거 딱 하나는 배터리. 그리고 제로백 발진 가속 성능이 좀 아쉽긴 했었어요. 동력 성능이 좀 딸린다. 치고 나가는 가속성이 다이나믹에 놔두고 S에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약했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비를 잡고 효율을 잡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동력 성능은 아니었어요. 아이오닉 5보다도 더 느린 발진 가속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의 영역이 갈리겠지만, 시티카라든지 일반적인 영역에서 그냥 타고 다니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른 색상 그리고 55 쿼트로 모델이 나오면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면서 좀 제대로, 좀 더 동력 성능이나 배터리 용량이나 많은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해 보면서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선유도에 온 김에 그냥 집에 가진 않을 거고요. 석양은 보고 갈 건데 저 해 언제 떨어지려나? 네, 이트론 스포트백 50 쿼트로 모델과 함께 선유도에서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